제1화 검은 궁궐 나에게만 보이는 신수 1. 달빛 아래의 소멸. 경복궁의 북쪽 끝 춘당지는 낮에는 화려한 연꽃이 만발하지만 밤이 되면 귀신이 곡할 듯한 음기를 뿜어냈다. 서늘한 달빛이 수면을 핥고 지나가던 그 밤, 궁녀 연실은 제 발로 물가에 섰다. 가야 해. 그분이 기다리셔. 연실의 중얼거림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새소리가 섞인 귀괴한 변성이 밤 공기를 찢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탁해져 있었다. 찰나였다. 고요하던 수면이 뒤집히며 칠흑 같은 액체가 촉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연실의 가느다란 발목을 움켜쥐더니 무자비하게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비명주차 수면 아래로 잠겼다. 수면 위에는 주인을 잃은 분홍색 비단꽃신 한 켤레만이 남겨졌다. 잠시 후 꽃신 주변으로 보랏빛 안개가 감돌기 시작했다. 칙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비단꽃신이 순식간에 검게 타올랐다. 불길이 없었음에도 신발은 숯처럼 변해 바스러졌다. 인간의 소양이라기엔 너무나 불길하고 자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한 소멸이었다. 2. 증거를 쫓는 세자 이선. 이튿날 아침 춘당지 주변은 금군들과 대신들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사건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저하 벌써 5번째입니다. 궁녀들이 하나둘 야반도주를 하니 궁궐 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의정 윤도형의 비아냥어림에 세자 이선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선은 냉철한 분석가였다. 남들이 귀신 소동이라며 벌골 떨 때 그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진흙탕에 무릎을 굽히는 인물이었다. 야반도주라. 신발을 이꼴로 태워놓고 맨발로 도망가는 궁녀가 조선 땅에 있단 말이냐? 이선은 은재 집게로 타버린 신발재를 헤집었다. 그의 코끝에 비릿한 철분 향과 함께 묘한 향취가 스쳤다. 이건 주사의 향이로군. 부적을 쓸 때나 사용하는 안료가 왜 여기서 느껴지는 것일까? 그때였다. 이선의 시야에만 기이한 현상이 포착되었다. 타버린 재 위로 아지랑이 같은 보랏빛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선이 손을 뻗어 그 연기를 만지는 한순간 연기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더니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이선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저하! 곁에 있던 이귀사가 외쳤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세자가 허공을 보며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보일 뿐이었다. 이선은 눈앞을 덮쳐오는 검은 안개의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쿠르릉. 이선의 근 뒤 수백 년간 이끼 낀 채 방치되었던 낡은 해태 석상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거대한 균열이 석상을 가로질러 그 틈 사이로 눈부신 푸른 빛이 폭발했다. 까하! 인간이 아닌 단말마의 비명이 들렸다. 이선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전설 속의 신수 해태가 서 있었다. 푸른 갈기를 휘날리며 사자의 형상인 그 영물은 단숨에 검은 안개를 찢어발겨 삼켜버렸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 말이냐? 이선은 경악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금군들과 대신들은 갈라진 석상을 보고 당황할 뿐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집채만한 해태를 보지 못하는 듯했다. 인간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애쓰는 자여. 해태의 목소리가 이선의 머릿속을 울렸다. 그것은 목소리라기보다 거대한 공명이었다. 두려워 마라. 타인의 눈엔 나는 그저 부서진 돌덩이일 뿐이나 오직 진실을 갈망하는 너의 눈에만 나의 실체가 보일 것이다. 이선은 멍하니 해태의 금빛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해태가 앞발을 내디자 바닥에 푸른 불꽃이 일었지만 이선 외에 누구도 그 불길을 느끼지 못했다. 4. 고독한 추격자의 맹세. 윤도형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선에게 다가왔다. 저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허공을 보고 누구와 대화하시는 것인지 설마 실성이라도 하신 겁니까? 주변의 수근거림이 들려왔다. 세자가 귀신을 본다. 세자가 미쳤다. 이선은 자신을 향한 그 차가운 시선들을 느꼈다. 하지만 해태는 이선의 괄겁을 가까이 머리를 들이밀며 뜨거운 콧김을 내뿜었다. 이 궁궐은 거짓의 악취로 썩어 문드러졌다. 수백 년간 나를 깨울 만큼 정직한 자가 없었지. 그러나 너의 영혼은 다르구나. 너의 분노는 차고도 투명하다. 해태는 이선이 쥔 타버린 자개 조각을 노려보았다. 그 조각은 거짓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인간,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남들이 너를 미쳤다 비웃고 침뱉어도 그 끝에 기다리는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 이선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대신들이 비웃든 말든 자신의 옆을 지키는 거대한 신수의 존재가 그에게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장만지를 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광인이 되어서라도 그들의 목을 칠 것이다. 가자, 괴물, 내 눈이 되어다오. 이선이 허공을 향해 단호히 명령하자 혜태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이선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5. 에필로그. 어둠 속의 포식자. 같은 시각 영의정 김덕수의 처소. 그는 깨진 자개함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보았다. 세자가 석상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고? 옆에선 흑도사가 비릿하게 웃으며 답했다. 예, 대감. 완전히 넋이 나간 듯 보였다 합니다. 이제 세자를 폐위시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김덕수는 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검은 반점을 내려다보았다. 아니, 방심하지 마라. 세자의 눈빛이 변했다. 마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쫓고 있는 듯한 눈이었다. 그 순간 춘당지 깊은 수로 안쪽에서 수십 개의 검은 눈동자가 일제히 번뜩였다. 이선과 혜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액적들 사이에 처절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